안녕하세요. 서울진홍입니다. 오늘은 홍어로 논문을 써서 한양대에서 석사까지 받은 집이 있다 해서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친구 4명이서 방문했지만 2명이 처음 먹어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홍어 초보자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응들 참고해서 영상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천천히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흑산도 홍어는 사당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2군데가 나오는데요. 11번 출구 쪽이 본점, 6번 출구 쪽이 2호점입니다. 저희는 본점으로 예약했습니다. 흑산도 홍어의 메뉴로는 국내산으로 홍어 삼합, 홍어 사시미 등이 있고요. 수입산으로는 홍어찜, 홍어 애탕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홍어 코스 요리로 미리 예약했고요. 홍어 애까지 예약 잡아놨습니다. 홍어에는 적어도 3일 전에는 미리 말씀드려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착하시면 기본차는 이렇게 정갈한 녹그릇과 소스 등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찍어 먹을 당근이 있고요. 부침무침과 잘 삶은 콩나물 무침이 있습니다. 홍어와 함께 먹을 때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막걸리로 시작해봤습니다. 그 유명한 홍어와 탁주 홍탁입니다. 이렇게 주전자에 따라주시던데 시원했습니다. 먹는 와중에 첫 번째 메뉴 홍어 삼합 나왔습니다. 홍만 먹을 때는 처음 보여드렸던 소금에 살짝 찍어서 드셔주시면 되고요. 삼합은 고기와 김치 싸서 초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홍어 때깔이 참 좋더라고요. 초점은 소금에만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삼합에서의 홍어의 난이도는 초중급 정도였습니다. 대단하니까 고분 콩나게 만든 걸 대수가 다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래 내가 사장님께서 좋은 홍어는 암모니아 향보단 시원한 민트 향이 싹 난다고 했는데 일단 초보자 친구들은 동의 못하더라고요. 대신에 잘 조리된 돼지고기와 함께 삼합으로 먹으니까 엄청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중간중간 부추 등 각각의 조합으로도 함께 해줬습니다. 추가술은 가게에 해창 막걸리 12도짜리가 있길래 주문했습니다. 고급 막걸리로 유명한데요. 병당 3만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살짝은 꾸덕꾸덕한 식감으로 유명합니다.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크리미한 질감과 묵직한 바디감이라고도 하죠. 비싼값 하는 맛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리로 홍어 무침 나왔습니다. 살짝 매콤하면서도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홍어 무침 먹다 보니 어렸을 적 보던 학교 책상을 하나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홍어가 올려진 도마를 올리시더라고요. 드디어 하이라이트 시작입니다. 사장님이 천천히 설명을 하나씩 해주십니다. 새벽 연안부두에서 경매로 받아온 홍어이고요. 8kg짜리입니다. 보시다시피 8kg입니다. 8kg짜리. 가게 상호는 흑산도 홍어지만 대청도에서 잡아온 홍어입니다. 그 이유로는 요새 기온과 수온이 오르다 보니 예전에는 흑산도에서 홍어가 많이 잡혔지만 요새는 많이 올라와서 대청도 쪽에서 많이 잡힌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속산도 홍어와 대청도 홍어가 다른 홍어는 아니고요. 조업을 어디서 하느냐의 차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애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네? 예. 이렇게 미친 비주얼을 보여주다 보니 옆 테이블에서도 사진을 찍으시곤 지금 먹을 수 있냐고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홍어는 저희 홍어입니다. 뉴터 테이블에서 따로 예약을 주신 거라서 이렇게 한 마리가 나온 거. 오늘 준비된 홍어는 암놈이고요. 저는 사실 알집 때문에 순놈보다 암놈을 기대했습니다. 알집은 해체하면서 배를 갈라봐야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하시네요. 10마리 중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하는 놈인데 조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와, 미쳤다. 신기하네. 제일 먼저 홍어에 나왔습니다. 저 크리미한 식감이 영상에서도 느껴지는데요. 주어진 소금장에 살짝 찍어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선한 상태로 홍어회를 먹어보는 건 진짜 귀한 경험인데요. 녹진하면서도 크리미한 맛이 일품입니다. 비단 홍어뿐만 아니라 모든 생선의 애를 저는 사랑합니다. 다음은 홍어 격간을 내어주십니다. 흔히들 애를 홍어의 간이라고 아시는데 이 격간이 홍어의 간이라고 합니다. 애는 마리당 2~3개씩 나오지만 격간은 한 마리당 하나밖에 안 나온 특수 부위이고요. 생선 간에서 육사심이나 소 간 같은 맛이 난다는 점이 진짜 신기했고요. 맛있었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당 1개씩 4등분 해주셨고요. 흔히들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말이 흑산도 뱃사라미에서 나왔다는 유래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뭔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애와 간 둘 다 제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다음은 홍어 볼살입니다. 홍어가 잡식성이다 보니 먹는 걸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쫄깃한 부위라고 하네요. 참고로 흑산도 뱃사람들은 이렇게 삭히지 않은 선어 자체의 홍어를 먹었다고 합니다. 즉 지금 흑산도식으로 홍어를 즐기고 있는 거죠. 볼살은 기름장이나 초장 둘 다 상관없이 드셔주시면 됩니다. 쫄깃한 느낌이 특이했고요. 진짜 일반 회 먹는 느낌이 났습니다. 오늘 그동안 홍어에서 느끼지 못했던 맛들을 많이 느끼고 가네요. 와. 이 부위는 제가 점액질만 조금 시도해. 네네. 다음 코스는 흑산도에서 가장 귀한 부위로 여겨지는 부위입니다. 구성치라고 하는데요. 전라도에서 아가미를 방언으로 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귀한 이유로 첫 번째로는 생선의 아가미라는 부위는 호흡기다 보니까 노폐물이 오고 가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서 변질의 위험이 가장 큽니다. 생선의 신선도를 눈이랑 아가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홍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 아가미로 구분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선홍빛을 띄어야지만 먹을 수 있고 늦은 가을, 겨울, 이른 봄까지만 먹을 수 있고요.
여름에는 주문해 주셔도 아가미를 먹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귀한 두 번째 이유로는 옛날에 뱃사람들은 구성치를 입에 물고 껌처럼 질겅질겅 씹으면서 배멀미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섬에 들어오시는 귀한 손님들에게 4-5시간 배멀미를 하실 테니 구성치를 입에 물고 질겅질겅 씹으면서 배멀미를 달래라는 의미로 귀한 손님들에게 내어주었다고 하네요. 초장 살짝 찍어서 드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은 딱 멍게 껍질 먹는 듯한 느낌이 났습니다. 운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진짜. 운이 진짜 좋았습니다. 홍어 알주머니가 나왔습니다. 홍어와 가오리의 가장 큰 차이는 홍어는 알을 낳고 가오리는 새끼를 낳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알주머니 속 알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알주머니를 그릇 위에서 살짝 잘라보겠습니다. 근래에 본 장면 중 뭔가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알은 5개 정도 나왔고요. 막간 상식으로 홍어는 금어기가 대략 6월에서 7월 중순까지라고 합니다. 홍어 알은 소주잔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소주 먹듯이 드셔주시면 되고요. 색이 민트색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홍어 알에서는 사실 특별한 맛은 나진 않았는데요. 뭔가 살짝 화하면서도 떨떠름하면서도 짭조름한 느낌이었습니다. 귀한 거 먹는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홍어 생식기입니다. 홍어는 수컷보다 암컷이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삭혔을 때 수컷은 뼈가 억세고 암컷이 부드러워서 먹는 맛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컷이 잡히면 생식기를 잘라서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어 존만한 놈 등의 욕이 유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홍어코 나왔습니다. 홍어코는 난이도 세기가 가장 센 걸로 유명한데요. 부위가 딱 봐도 콜라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삭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날 삭히더라도 코의 세기가 가장 세다고 하네요. 지금은 선어 상태이지만 그래도 끝맛에서는 살짝은 삭힌 맛이 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젓가락으로 잘 안 잡혀서 수저를 이용했고요. 식감은 젤리나 알로에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쫀득쫀득한 맛 끝에 살짝은 화한 민트 맛이 나더라고요. 다음은 홍어 뱃살 나왔습니다. 홍어 뱃살은 다른 생선에 비해 기름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살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껍질과 근막이 있어서 손질하기 번거롭고 홍어가 작으면 많이 안 나오다 보니 일반 홍어집에선 이 부위를 탕 끓일 때나 쓰인다고 합니다. 오늘은 8kg짜리다 보니 특별히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부위가 딱 이렇게 뚜껑이. 뚜껑 예. 손질하고 나니 살이 별로 안 남더라고요. 뱃살은 초장 말고 기름장에 살짝 찍어서 드셔주시면 되고요. 고소한 맛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마무리로 홍어 쓸개즙을 한 잔씩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쓸개즙을 숟가락에 짜내줍니다. 쓸개는 이렇게 홍어 애 사이에 있는데요. 콩알만한 쓸개에서 참기름 같은 즙이 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소주 하나를 따시고는 한 잔을 덜어냅니다. 그리고 아까 짜놓은 쓸개즙을 소주에 섞어서 흔들어줍니다. 그럼 소주색이 살짝 진해집니다. 쓸개즙이 살짝 쓰다 보니 소주에 희석해서 먹는 건데요. 다 섞고 난 소주를 한 잔씩 따라주십니다. 아까 알 먹던 잔을 준비해 주시고요. 양해를 구하곤 한 손으로 받습니다. 저 죄송한데 한 손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참치에 눈물주가 있듯이 홍어 쓸개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귀한 술 먹는다는 거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와, 짜자자자자. 이거 주말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이 하시면 똑같이 넘어가드리는구나. 홍어 잡는 날은 보통 잔칫날이라고 합니다. 홍어 애는 보통 한 마리에서 3덩어리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아까 한 덩어리와 지금 나온 한 덩어리는 저희한테 주시고 혹시나 다른 테이블에 나눔해줘도 되냐고 여쭤보셔서 흔쾌히 수락했고요. 감사히도 다른 테이블에서 찾아와선 저희 소주값을 계산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명함도 주시면서 연락달라고 하시던데 완전 잔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홍어 해초쇼는 끝났습니다. 코스 요리도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홍어 구이 나왔습니다. 홍어에 열을 가하면 특유의 암모니아 향이 세지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메뉴는 찜이나 애탕으로 난이도가 상해 영역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상대적 고온으로 숙성했기 때문에 향이 강했던 게 특징이고요. 흑산도 홍어집은 저온 숙성을 통해 은은한 박하 민트 향이 나도록 한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찍지 말고 홍어만 바로 드셔주시면 되고요. 이때부터 살짝 홍어향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봐도 그때의 향이 코를 찌르는 홍어찜입니다. 살짝 간장 소스에 찍어서 드셔주시면 되는데요. 먹기도 전에 톡 쏘는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아니야. 그거랑 진짜. 술 먹겠다 이거. 아 그래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 치두모 먹었거든. 야, 너무 맛있다. 와, 뭐야? 도전. 봐봐. 아니, 이걸 기억해봐. 치두모. 그래도 홍어찜 클리어 했습니다.
향만 센 거 빼고는 살점이 부드러워서 잘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앞에 친구들 빼고요. 다음 메뉴 홍어 애탕 나오기 전에 홍어 순놈의 거시기를 사장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이 부위는 회로 먹기보단 익혀 먹는 게 낫다고 홍어 애탕에 살짝 샤브샤브처럼 익혀 먹으라고 살점만 발라주시더라고요. 살짝 삭힌 홍어 거시기이고요. 함께 나온 탕이 올려졌습니다. 지금 봐도 두려운 탕입니다. 아주 걸쭉한데요. 사장님께서 일일이 떠주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얘는 클리어 못했습니다. 오늘 나온 코스 중 제일 세더라고요. 오늘 아내랑 키스는 못하겠다. 할 생각을 했어? 농담으로 했거든. 나 갔다 와서 키스할게라고. 나도 오늘 그 얘기 절대 못해요. 나는 기회 되면은 진짜 그 어머니 모시고 한번 올 것 같아. 그리고 어디 가서 마지막 메뉴 홍어 만두 나왔습니다. 일단 피는 쫀득하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요. 간장 살짝 찍어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먹다 보니 홍어의 향 때문에 술이 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을 찍었습니다. 보통 홍어는 노포집에서 주로 먹는데 이렇게 깔끔한 곳에서 사장님의 설명과 함께 먹으니 유익하면서도 재밌었습니다. 홍어 초보자들도 해체쇼에 나오는 메뉴는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방문하시면 주위에 홍어점 안다고 말할 수 있으실 겁니다. 좋은 경험이었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